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도 상당히 좀 빠르게 밀어붙이는 모습인데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야당과도 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속도 조절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친명 강성파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토론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이제 검수완분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완전 분쇄를 하겠다. 근데 이거는 뭐 역할을 분담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온도차가 나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당내 강경파와 실제 정책을 조율하고 집행해야 되는 장관 지명자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다만 정성호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중진이지만 당내 어떤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열기 분포로 보면 강경파 의견에 또 무게가 실리겠죠. 근데 저는 검찰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 검찰 문제 많아요.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을 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나 뭐 수사권 박탈을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에서 대체 검찰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도 드러난 성과가 없는 임은정 검사 같은 사람을 동부지검장에 떡하니 무리해서 승진 임명시켜 놓고 예. 검찰 개혁하겠다니까 이건 내로남불 아니냐. 정치 검찰 개혁하는 게 검찰 개혁의 최대 명분이잖아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잘못된 검찰들 많아요. 검사들 혼 좀 나야 돼요. 네. 보수에서도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 저희가 야당일 때 소위 말해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했던 검사들한테 엄청 털렸거든요. 뭐 근데 국정농단 수사 때부터 해서 다 무죄 나온 사람 예. 많고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다 무죄 나왔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런 정치 검찰들의 행태는 비판받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걸 바로 잡겠다면서 어떻게 보면 좌파 정치 검찰인 임은정 검사를 동부지검장에 승진시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우리 쪽 정치 검찰은 승진시키고 너네 쪽 정치 검찰은 개혁하겠다. 이거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기소권을 박탈하고 검찰 개혁을 하든 여기 뭐죠? 검수완분을 하든 네. 이거 보수에서도 박수 칠 사람 많은데 그럴 거면 임은정 동부지검장 인사 같은 데 대해서는 명확하게 쓴소리도 좀 당내에서 나와야 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걸 지적하고 예. 싶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 무엇보다 검찰청 폐지하면서 생기는 모순점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게, 네.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검사는 승진시키고 계속해서 존속시키면서 예산 편성해주고 나에게 불리한 검사들은 폐지하겠다라는 그 이중잣대와 모순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해야 된다 보는 게, 공수처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를 전부 다 빼앗겠다라고 하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도 보장하면서 나에게 불리한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었던 검사들은 전부 다 폐지해버리고 추석 전에 없애버리겠다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네. 상당히 좀 모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로 거론되는 2명의 후보가 전부 다 9월 이전에 검찰청 폐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과연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가 막을 수 있을까? 정당의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법무장관 내정자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유야무야 흘러갈 것 같은데, 전 이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저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네. 문제가 되는 검찰 내지는 검사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특히 헌법에서도 국무위원들의 의결로 검찰총장을 결정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헌법은 어떻게 사문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논의조차 같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검찰청 본인들의 어떤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폐지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국가 시스템 완전히 좀 민주당대로 뭔가 개혁하고 바꾸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에요. 좀 비교를 해보면 전임 대통령들보다는 좀 빠르고, 좀 빠르게 잡은 이유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추진력이라던가 속도전을 장점으로 내세우니까요. 여러 인사나 정책에 있어서 좀 이전 정부와 기조를 달리하는 급변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운전에 비유하면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신호 위반, 속도 위반에서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사고 나면 몇 년, 몇십 년을 더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한노총 출신의 노동비서관,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좀 지금 정치권 현안에서 뒷전으로 밀려 있지만
지나치게 노조 위주의 정책에 속도를 내게 된다면 가뜩이나 이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경제 위기로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 또 경제가 어려워지는 결과 등을 낳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내세운 만큼 말로만 실용주의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경제계 현안의 목소리도 두루두루 청취하면서 난폭 운전이나 속도 위반 운전보다는 정속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뭐 임기 초반에 보니까 여러 가지 기자실에 깜짝 방문하기도 하고 자리도 여러 차례 좀 만들고 이렇게 좀 소통하려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셨고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 100일 하셨을 거예요. 회견했어요. 근데 이제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 한다라는 건 지금까지 한 달간의 어떤 성과 평가받겠다,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으니까 저는 뭐 이걸 가지고 굳이 왜곡하거나 비판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대통령의 인사거든요. 뭐 배추 총리라든지 예. 장관, 조현 장관이라든지 지금 고르고 고르는 장관과 내각 지명자마다 지금 전과가 있거나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런 근데 부분들을 오늘 좀 공교롭게 기자회견 날 총리 인준도 있고 뭐 이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요 좀 뉴스가 겹치네요. 이게 진압하고 뉴스를 뉴스로 가리기 위한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